자, 계양구 부평의 지명의 유래 두 번째 시간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양구청 사이트 여러분들이 포털에서 계양구청 치면 자, 이렇게 지금 임시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계양구청 대표 홈페이지. 자,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겠죠. 그럼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계양문화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구별로 문화원들이 다 있는데 계양구니까 계양문화원. 자, 이 계양문화원에 들어오면 지금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서 이 정도 나오는데, 자, 계양문화원에 들어오면 이제 소개에서부터 자료실, 참여마당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뾰롱뾰롱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자꾸 알림이 오네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지명을 클릭해 봤어요. 자, 문화와 역사 지명에 지명 보면 저번 시간에 동양동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어디서 왔다. 이걸 잠깐 보여줬죠.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재밌는 지명이 이제 몇 가지 보이길래 몇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 효성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이 한자를 잘 보면 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효는 새벽 효자고 성은 별 성자입니다. 그래서 새벽별 뭐 이런 뜻인데, 그럼 요 단어만 가지고 효성동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이 효성동이라는 동네는 새벽별을 볼 수 있는 그런 동네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계속 알림이 와서 창을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 효성동 이름이 새벌이 자, 이렇게 불리다가 이 새벌이 새별 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래서 이 새별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바뀌면서 효성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이 새벌의 뜻은 억새의 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새가 많은 벌판이다. 그죠? 그런 의미였는데 느닷없이 새벽별로 한자가 바뀌면서 이런 동네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잘못 전해진 거죠. 잘못 전해진 것을 우리가 와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별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동네고 억새풀과 관련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동네 이름도 이제는 한자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우리 원래 있었던 전통적인 이름에 맞게 그 땅에 살던 사람이 붙였던 원래 이름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다른 동네 이름도 나오죠. 이막동도 있고 병방, 방축, 장기동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규련역 지나서 쭉 고가로 넘어가면 장기동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장기동 한자를 보세요. 마당 장자예요. 그죠? 기는 터기자, 기본, 바탕, 근거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마당의 기본, 마당의 터, 그죠? 그런 의미인데 왜 이런 한자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장기동에는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우시장이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잡아서 크게 열렸다고 그래요. 우시장 소시장입니다. 그 열리는 장소가 황어, 뭐 잉어가에 황어 누런 고기가 있습니다. 그 황어가 많이 잡히는 그 동네였는데, 그래서 이 황어는 나라 임금에게도 진상되는 특산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황어가 유명했고, 그 황어 장터, 황어를 잡는 그 나루터 그 뒷 배경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가 바로 우시장에 열렸던 공터다. 그래서 그 장터를 황어 장터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라고 하는 말은 시장의 장이다. 어장, 저 장터 있죠. 장이 열리는 그 땅이다. 결국은 장터다 이렇게 의미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장기동은 장터동이 되는 겁니다. 장터. 장터가 있었던 동네다. 그것을 그냥 한자로 다 바꿔서 장기동,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나름대로 원래 의미하고 관련이 있죠. 한자로 바뀌었어도. 자, 이제 가련동 볼까요? 이 갈자는 칡갈자예요. 목마를 때 씹어먹는 나무 뿌리. 칡이라는 게 있죠. 이 현자는 고개 현자예요. 그러면 칡이 많은 고개. 이 동네는 고개에서 칡이 많이 나는 동네인가 봐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갈산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갈산. 칡이 많이 나는 산이다. 그 산이 있다. 갈산이다. 그런데 지금 부평에 갈산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중복되니까 바꿔서 산을 빼고 이 고개다 하는 의미의 현자를 붙여서 갈현동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꾼 겁니다. 중복이 되면 어때요? 원래 이 동네가 갈산인데.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동네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현동 있죠? 원래는 이 동네 이름이 갈산동이었다. 그죠? 갈산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남동 볼까요? 다남동은 말 그대로 남자가 많은 동네입니다. 옛날 전설에도 이 동네는 남자아이가 많았다. 왜 그런지 몰라도, 뭐 우물이 뭐 특수해서 뭐 그런지 몰라도 남자아이들이 많아서 옛날부터 이렇게 다랑이다. 그죠? 남자아이니까 애가 남자아이가 많았다. 그거를 한자 랑자를 떼고 남자를 아예 붙인 거죠. 그래서 다남동.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이화동 볼까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동네 이름. 이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자는 배, 먹는 배 있죠. 배 이자입니다. 화는 꽃이죠. 즉, 배꽃 동네다. 라고 하는데, 배꽃. 그걸 갖다가 원래는 옛날에 이 동네가 배가 드나드는 곳이다. 배가 드나드는 곳. 그래서 배꽃 한자로 쓰면 배꽃입니다. 이게 받침을 지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요 한자음을 그대로 읽으면 선곳,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이 고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다를 향해서 육지가 땅이 새 부리처럼 불쑥 튀어나온 곳, 그런 것을 고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하면 배고지가 되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배고지. 이걸 세게 말하면 배꼬지가 되는 거죠. 근데 배고지, 배꼬지라고 하다가 이것도 이상한 한자를 붙여가지고, 그럼 배는 배꽃 아니냐. 그럼 배꼬지의 꽃은 꽃이다. 그래서 전혀 배하고 꽃하고 전혀 관계없는 배꽃 동네가 된 거예요. 배꽃 동네를 한자로 쓰면 이화동이 된 거죠. 전형적으로 잘못된 동네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백고지, 우리말 발음 소리가 나는 대로 백고지동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다른 동네 이름도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런 동네 이름, 지명 이런 것만 있는가 하면 또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이. 자, 계양문화원의 계양구의 인물은, 계양구와 관련된 인물은 누가 있을까? 이것도 찾아보면 흥미롭겠죠.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뭐 때문에 느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인물 한번 볼까요? 자, 많죠? 인물. 공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공유는 아니지만 공유도 계양구와 관련이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 이규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규보 고려시대 사람이네요. 호가 백운거사입니다. 백운거사, 술, 검은고, 시, 이런 세 가지를 좋아했다. 삼, 혹, 호, 산성이다. 이 세 가지를 좋아해서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그걸 일본말로 오타쿠라고 그러나요? 우리말로 바꿔서 덕후? 네, 그 세 가지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여러 가지 벼슬을 거치고 여기에 왔어요. 계양 도호부사 돼 있죠. 고려시대 당시에는 계양이었나 봐요. 이름이. 그러면 계양도호부, 지금은 이제 부평도호부로 돼 있는데 부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평 땅, 계양 땅 전체를 관할하는 관리로 임명이 되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규보가 부평, 계양하고 대단히 관계 깊은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고려시대 문신이고 정승까지 했고 시로서 당대를 주름 잡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명왕 관련한 시, 동명왕 시를 이규보가 지어서 고구려의 정신을 잇고자 했던 그런 시도 있습니다. 이규보의 시의 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 천재죠. 자, 이 이규보가 계양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계양구에 장미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계양산 밑에.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놨는데 이렇게 커다란 돌덩이가 서 있어요. 그 사람 머리 요만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문순공, 백운, 이규보 선생,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운거사의 백운, 아까 호가 백운이라고 그랬죠. 문순공, 시호입니다. 자, 이렇게 이규보의 거대한 비가 장미원의 한가운데 이런 큰 높이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철 타고 이런데 저런데 요즘은 코로나라서 공원을 이제 폐쇄했겠지만 시간 날 때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주변에 관심을 놓지 않고 꾸준히 이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미원 밑에 쭉 내려가면 병방시장이 또 있어요. 병방시장도 한번 구경하고 어머니한테 또 뭐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뭐 부모님과 같이 와서 구경을 해도 좋은 장소입니다. 산책도 할 수 있고.
자, 오늘은 우리 동네 명소 탐방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